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3% 사업계약, 프리랜서 계약이라고도 하는 이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꽤 많은 경우에 3.3%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따가도 얘기할 강행규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구분의 핵심은 바로 지휘명령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휘명령은 말 그대로 사장님 또는 중간관리자로부터의 어떠한 지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그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 시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겠으니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주세요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간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장님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조금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이라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는 특히 좀 특정한 업무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스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맡긴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논리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A라는 일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그리고 스킬을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연장을 해보자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자신이 특수한 기술을 가져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주가 어떤 일을 시켰다, 접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열을 하고 물건 들어오면 잘 받아라라는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를 따르는 일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유튜브 편집자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집자의 경우에는 보통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편집을 하는 기술 자체를 가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편집이라는 일 자체를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집이라는 기술을 가진 편집자가 자신의 재량과 능력껏 어떤 영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한 결과로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을 프리랜서 도급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계산을 잘못 못해가지고 만들어진 물론 손해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이 망했네, 매출이 어떻게 됐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책임으로 국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또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강행규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강행규정은 법의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계약의 합의보다 우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행규정으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데요. 우리가 최저임금을 아무리 낮게 설정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9,620원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그거보다 아래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체불임금이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실상의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냥 프리랜서 계약을 합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근로자라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하에서 살펴볼 근로자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과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을 떼냐 사업소득을 떼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아르바이트생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3%만 공제를 한다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3.3%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급여에서 일단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일단 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업소득세는 매년 6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더 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덜 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3.3%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대부분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파트로 근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로소득세는 월 100만 원 이하 정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을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면세의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사업소득세보다 나중에는 훨씬 소득세 자체로서는 적게 뗄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대 보험 중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건강과 연금이 있는데요. 건강연금이라는 부분은 근로자든지 프리랜서든지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애초에 뭐 독립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뭐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내게 된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라는 부분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요.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나중에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초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3.3%로 계약을 해서 퇴직금 안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중에는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 많이 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 때문인데요.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갈 때 되니까 내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3% 계약을 하면서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네 하면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계약 체결할 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3.3% 계약은 향후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했으면 내야 됐을 돈 같은 경우에도 미납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3.3% 공제라는 부분에 혹해서 나중에 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